결혼한 지 1년을 겨우 채우고 이혼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3년 동안 매일 보다시피 하며 연애한 사람인데 막상 결혼식을 하고 이혼까지는 1년밖에 걸리지 않았네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에겐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이혼까지 몰고 가게 되었는지 기가 막힌 사연 함께 해주실래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였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이 어렵게 낳은 하나뿐인 자식으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들이었죠. 저에겐 오빠가 있었는데 친정오빠가 본인 가정을 꾸리고 사는 모습을 보며 빨리 그러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늘 새언니가 우선이고 조카에겐 다정한 친구 같은 오빠의 모습을 보며 저런 남편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곤 했죠. 그래서 남편에 대한 기대치의 기준은 언제나 친정 오빠였어요. 그러는 와중에 만나게 된 사람이 남편이었고 3년이란 긴 연애를 하는 동안 남편은 이상형에 가까운 모습이었어요. 3년을 한결같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아니, 마치 아예 모르는 사람과 결혼을 한 것 같더군요. 항상 부지런하고 주변을 깨끗이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기가 먹은 밥그릇 하나 싱크대에 넣은 법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뱀 허물 벗어놓듯 집 복도를 따라 옷을 차례대로 던져놓기 일쑤였죠. 여보, 이게 다 뭐야? 옷은 빨래통에 넣어야지. 복도에 이렇게 다 던져두면 누구 보고 치우란 말이야?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안. 집에 오니까 답답해서 빨리 옷부터 갈아입느라 그렇게 됐네. 내가 다 치울 테니까 그냥 둬. 그리고 밥그릇도 그래. 다 먹었으면 싱크대에 넣어두는 거 힘든 일 아니잖아. 그냥 그렇게 두고 자리 떠버리면 나도 기분이 썩 좋진 않아. 우리 둘 다 일하는 사람인데 그 정도는 서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 알겠어. 집에선 엄마가 매번 그냥 두고 얼른 가서 쉬라고 하니까 습관이 됐나 보다. 다음부터 신경 쓸게. 그래도 처음엔 대답이라도 잘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다음부턴 조심하겠다.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말만 잘했을 뿐 행동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결혼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았을 때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진짜 이건 아니잖아. 옷을 빨래통에 넣는 게 그렇게나 힘들어? 양말은 침대 밑에 던져놓고 이건 왜 또 여기저기 던져놓는 건데? 신고 입었던 거라 그렇게 숨겨두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 줄 알아? 네, 남편의 최악의 습관 중 하나는 지나가는 곳마다 옷으로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었죠. 먼지 많은 침대 구석진 곳, 침대 아래, 여기저기요. 심지어는 드레스룸 행거 안쪽에 던져두고는 잊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두면 집안 곳곳에서 구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정말 미칠 지경이었죠. 그 냄새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확 올라올 지경인데 남편은 잔소리가 짜증난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말하더라고요. 그만 좀 해라. 그렇게 냄새나고 싫으면 나한테 이럴 시간에 당신이 치우면 되는 거잖아. 매번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는 거 안 지겨워? 그러는 당신은 이렇게 막 어지르고 다니는 거 안 지겹니?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하는 척이라도 하겠다. 같이 사는 사람이 그렇게나 싫다는데 좀 신경 쓰면 안 돼?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당신이 좀 해. 그러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도 요즘 회사 일로 피곤해 죽겠는데 이러한 사소한 일로 사람 좀 괴롭히지 마. 나라고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 당신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집안일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나?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앞으론 정말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집 쓰레기장으로 만들 거 아니면 알아서 잘하란 말이야. 마음대로 해라. 쓰레기장 되면 당신이 답답하지 내가 답답할까 봐. 난 오히려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좋으니까 알아서 해. 남편이 지나간 자리는 그 후로도 엉망이 되기 일쑤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저도 집안일에서 손을 놔버렸죠. 빨래를 해도 딱 제 것만 했고 밥도 차려주지 않고는 저 역시 밖에서 밥을 먹고 들어와 버렸어요.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요. 이때껏 생활하던 그대로 생활을 지속했으니 일주일도 되지 않아 집안은 개판이 되었네요. 그때쯤 되자 마땅히 입을 옷도 없는 듯 하더군요. 부재라도 반성을 하고 치우는 모습이라도 보였다면 그쯤하고 함께 치워줬을 텐데요. 남편은 반성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인지 개판인 집으로 시모를 불러들이더라고요. 저녁까지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개판인 집 한가운데 시모가 서 있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너 집안 꼴은 이따위로 어질러 놓고 회사 갈 마음이 생기더니? 네가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해도 결혼을 했으면 주부야. 시간 날 때마다 쓸고 닦아도 모자랄 판국에 집안 꼴이 이게 도대체 뭐니? 이런 집에서 살다간 없던 병도 생기지 않겠니? 거기에다 너 요즘 집에서 밥도 안 차려주고 빨래도 안 해줘서 우리 아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을 것도 없어서 냄새나는 옷 입고 출근했다고 하던데. 너 그따위로 굴 거면 회사 때려치우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거라. 시모는 제가 오기만을 기다린 것인지 보자마자 폭격급으로 잔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집안을 개판으로 만든 사람이 누군데 저딴 식으로 말하는 것인지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어머님, 이 집 바닥에 널브러진 것들 중에 제 물건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남편 거라고요. 쓴 물건은 제자리에 두고 입은 옷은 빨래통에 넣으라고 그렇게 말해도 들어주질 않길래 똑같이 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내 아들이 이렇게 만들었으니 너는 아무 잘못도 없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가 본데, 누가 했든 간에 주부가 집을 치워야 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얼른 집이나 치워.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집안일은 저만 해야 하나요? 그게 왜 당연한 건가요?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진 않네요.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남편 뒤만 졸졸 쫓아다니면서 치우고 먹이는 짓 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면 어쩌자는 거니? 이대로 돼지우리 같은 집에서 살겠다. 이 뜻이야? 전 분명 남편한테 말했어요. 생활 습관 고치지 않는 이상 저도 집안일은 하지 않겠다고요.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먹은 그릇 정도는 스스로 정리하고 밖에서 입은 옷은 빨래통에 담고 머물렀던 자리는 깨끗이 정리정돈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너 진짜 웃긴다. 그 잡일이나 하라고 우리 아들 장가 보낸 줄 아니? 우리 집에서도 그런 걸 시켜본 적이 없는데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그까짓 일들을 시켜? 제 기준에선 경악스럽기 그지없는 말을 당당하게도 하는 시모를 보고 있는데 왜 남편 놈의 생활 습관이 졌다구가 되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시모는 우리 아들, 귀한 아들을 번갈아 말하면서 남편이 시댁에서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강조해 대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저희 집에선 하나뿐인 귀한 딸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이까지 집안일이나 뼈 빠지게 하라고 저 시집 보낸 거 아니라고요. 시모는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pot방귀를 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귀한 딸? 고작 딸이 귀해봤자 아들보다 귀하겠니? 더는 긴 말하지 말고 얼른 청소하고 밥이나 차려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시모는 역시나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막무가내로 자신의 가치관을 주입하는 것도 모자라 마치 전용 도움이라도 부려먹는 듯한 행동이더라고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여기서 밀리면 한평생 남편 뒤치다꺼리만 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시모와 남편에게 좀 더 강하게 나가기로 했죠. 제가 왜요? 전 하기 싫어요. 이 돼지우리가 정 보기 싫으면 어머님이 치우세요. 밥도 배고픈 사람이 알아서 챙겨 먹고요. 전 밖에서 든든하게 먹고 와서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자신이 불호령을 내리면 제가 벌벌 떨며 고분고분하게 굴 거라 생각한 모양이었나 봐요. 기죽은 기색 하나 없이 말하는 제 모습에 당황하는 걸 보면요.
이해 좀 보게. 너 지금 나한테 너희 집 청소나 하고 밥이나 해라. 이 뜻이니?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가 하라고 하면 할 것이지. 뭐? 엄마 보고 다 하라고? 당신 지금 우리 엄마 무시해? 우리 엄마가 우스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늘 같은 시어머니한테 이딴 식으로 굴 수가 있어? 당신이야말로 나 무시해서 이렇게까지 몰고 온 거 아니야? 난 그저 당신이 어지른 집, 당신 손으로 치우라고 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당신은 그것조차도 하기 귀찮아서 당신 엄마 부른 거잖아. 내 기 좀 죽여서 앞으로 편하게 살아보려고 말이야. 날 얼마나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으면 그딴 잔머리를 쓸 수가 있어? 뭐? 지금 잔머리라고 했어? 잔머리라고 했어. 하여튼 난 여기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생각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어머님도 계시고 분위기도 이러니까 난 오늘 나가서 잘게. 어머님, 아끼시는 아들이랑 오늘 하루 좋은 시간 보내세요. 두 사람은 노발대발 화를 냈지만 다 무시한 채 집을 나와버렸네요. 집에 같이 있어봤자 밤새도록 싸울 것이 훤히 보였고 그렇게 의미 없는 싸움을 굳이 계속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남편과 시모는 2시간가량 쉬지 않고 전화와 문자를 해댔어요. 그마저도 무음으로 해버렸고 호텔을 잡아 아주 푹 자고 회사에 출근했죠. 깨끗한 곳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쉬니 고작 몇 시간인데도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니 집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고 시모는 시댁으로 돌아갔는지 없더라고요. 잘한다. 유부녀가 외박이나 하고. 나 나가서 자라고 어머님 부른 거 아니었어? 난 또 어제 집에 오자마자 어머님이 사람을 몰아세우길래 당신이 나 나가라고 계획한 일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 당신 진짜 어제부터 말 이상하게 한다. 우리 엄마가 괜히 당신한테 그렇게 말했어? 당신이 생각해도 너무했잖아. 무슨 여자가 집안은 개판 5분 전으로 해놓고 신랑 입고가 옷 한 벌 없을 지경으로 집안일을 나 몰라라 해. 그런 꼴 보면 시어머니가 그 정도 잔소리할 수 있지. 말은 좀 똑바로 하자. 개판 5분 전 꼴이 싫었으면 당신이 안 어지럽혔으면 됐고 어지럽혔으면 당신이 치웠어야지. 옷도 똑같아. 세탁기 있겠다, 건조기 있겠다. 버튼만 누르면 다 되는 건데 그걸 왜 내 탓을 해? 당신 게으른 걸 탓해야지. 안 그래? 한마디도 지지 않고 받아쳐줬죠. 남편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야,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무슨 여자가 고분고분한 맛이 없어. 여자는 고분고분한 맛까지 있어야 해? 그러는 너는 고분고분해? 그리고 어디서 고함을 질러? 나는 고함 지를 줄 몰라서 안 지르는 줄 알아? 그 말을 듣고는 참지 않고 고함을 질러버리자 남편은 더 이상 말도 섞기 싫다는 듯 작은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후 약속이라도 한 듯 말수가 줄었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대화는커녕 같은 자리에 있는 일도 없었네요. 그리고 여태껏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깨끗해지지 않던 집은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나서야 깨끗함을 유지하게 되었죠. 그만큼 남편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적다는 뜻이기도 했고요. 사이가 나빠진 이후로 남편은 잠만 집에 와서 자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제가 잠들기 전까지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죠. 그렇게 별거 아닌 기분으로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의 전화를 대신 받는 일이 있었어요.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를 좀 빼달라는 전화였죠. 그때 남편은 전날 먹은 술이 깨지 않아 시체처럼 자고 있었거든요. 하는 수 없이 차 키를 찾기 위해 남편의 가방을 살펴보게 되었고 가방 속에서 비뇨기과 약을 보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요. 문제가 있다면야 방문할 수도 있다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차를 빼주는 김에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도 아는 친한 친구와 통화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통화 내용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네요. 바로 남편이 비뇨기과 방문했던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 하준아. 나 지금 수술하고 나왔다. 와, 진짜 수술을 했어? 너도 참 대단하다. 수술까지 해서 바람 피우려는 너의 의지 존경한다, 존경해. 그런데 너 그러다 재수 씨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 날 데리고 병원에 가자고 할 것도 아니고 절대 몰라. 그래, 네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래서 또 언제 가려고? 다음 주쯤? 이번 주는 따로 봐야 할 사람이 좀 있어. 누구? 설마 저번에 말했던 비뇨기과 간호사? 그래, 그 간호사. 아니, 나 처음 상담받으러 갔을 때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니 어제부턴 아예 노골적으로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하더라니까. 나 유부남인 거 다 알면서 말이야. 내가 그만큼 마음에 들었단 뜻 아니겠어? 야, 너가 술집 아가씨 만나는 건 그러려니 했다마는 한 여자만 만나는 건 진짜 아닌 거 알지? 너 그거 외도야, 외도.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딴 여자를 만나려고 그래?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겠냐? 집에만 들어가면 내가 숨이 막혀. 빈 그릇 치워라, 옷은 빨래통 담아라, 물건 정리해라.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는데 진짜 이딴 결혼 물을 수만 있으면 무르고 싶다니까. 이런 와중에 담비처럼 다른 여자가 다가왔는데 너 같으면 딱 잘라 거부할 수 있겠냐? 그것도 간호사인데. 에, 난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하여튼 걸리지만 마라. 걸리면 너 진짜 무사히 이혼 못해. 걱정하지 말라니까. 절대 안 걸려, 절대. 혹시나 다른 데서 애 생길까봐 정관 수술까지 했는데 들키겠어? 절대 안 들키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남편은 총각 때부터 술집에 다닌 것도 모자라 결혼하고 난 후에도 계속 그래왔었나 보더라고요. 이젠 병원 간호사와 눈이 맞아 아예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고요. 거기에다 정관 수술이라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손 귀한 집이라며 시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를 낳으라 난리였는데 그 와중에 바람 피우려고 그딴 수술을 했다니 참 대단한 사람이다 싶었네요. 지 놀자고 대를 끊어먹는 자손이라니 대단할 수밖에요. 워낙 남편과 시댁에 대한 실망이 커서 그런지 이 사실을 다 알고 난 후에도 충격은 그다지 크지도 않았어요. 그저 예상치도 못했던 내용에 황당하고 기가 찼죠. 그리고 곧바로 상간녀에 대해 조사해보기 시작했어요. 알아보니 상간녀에겐 남자가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병원에 오는 손님 중 행색이 부유하다 싶은 남자들만 골라 접근해 사치를 즐기던 꽃뱀 같은 여자였어요. 그중 하나가 남편이었고요. 시기를 생각해보면 남편과 만나기 시작한 것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는데 이미 남편은 상간녀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기세로 돈을 쏟아붓고 있었더라고요. 시댁이 사는 편이었으니 마르지 않는 샘물에서 마구 퍼다주는 상황이었죠. 오빠, 나한테 이렇게 많이 사줘도 돼? 집에서 뭐라고 안 해? 이렇게 많이 쓰다 와이프한테 들키면 어떡해. 다행히 집사람 집도 꽤 사는 편이라 돈 가지고는 간섭 안 해. 우리 생활비 빼곤 돈 관리도 따로 하거든. 심지어 적금도 따로 들어. 아마 내 월급이 얼만지 내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는지 관심도 없을걸? 그렇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혹시나 하고 기대했네. 기대? 걱정한 거 아니고? 그래, 기대. 난 내심 우리 사이를 들켰으면 하는 마음도 있거든. 그냥 확 들켜서 오빠 이혼하고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 뭐라고? 그게 진심이야? 그럼 진심이지. 나도 이제 결혼 생각해야 하는 나이고 다른 사람 만나 결혼하는 거보다 오빠랑 결혼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오빠는? 오빠는 나랑 결혼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없어? 나야 당연히 결혼 생각도 했지. 내가 말했잖아. 내 와이프 성격 파탄자라고 말이야. 성격만 더러운 줄 알아? 집에서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차리고 심지어 빨래도 안 해. 이건 뭐
와이프를 데리고 사는 건지 모시고 사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그건 아니지. 나 같으면 오빠 같은 남자랑 살면 뭐든 다 해주겠다. 삼시세끼 12첩 밥상을 차려줘도 안 힘들 것 같구먼. 그 여자는 배가 불렀네 불렀어. 그러니까 내가 진짜 눈이 삐었었지. 너 같은 여자를 두고 왜 그런 여자를 만나서 이 맘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하여튼 하는 꼴 보아하니 조만간 이혼 이야기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와이프 입에서 이혼 이야기 안 나오면 나라도 할 테니까. 나 이혼하면 우리 결혼하자. 알겠지? 응, 오빠. 나 기다릴 수 있어. 사랑해. 흥신소에서 전해준 녹음 파일을 듣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고스란히 남편 놈이 하고 있더라고요. 왜 집안이 이런 꼴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제 마누라 욕하기 바쁜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며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네요. 두 사람은 들뜬 목소리로 꼴값스러운 대화를 이어가더니 결국 결혼을 약속하더군요. 저만 빠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확신하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원하던 대로 이혼을 해주기로 결심했죠. 다만 그냥 이혼해주는 것으로는 속이 풀릴 것 같지 않아 어떻게 되돌려줄까 고민하던 찰나에 시모가 짐까지 싸서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그 짐은 또 뭐고요? 보면 모르니? 내 짐이잖아. 한동안 여기서 지낼 예정이니 그런 줄 알고 작은 방부터 청소 좀 해. 허락한 적도 없는데 시모는 태연하다는 듯 집으로 밀고 들어와서는 소파에 앉기가 무섭게 청소부터 시키더군요. 남편 놈도 내쫓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은데 시모까지 밀고 들어오다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전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요? 내 아들 집에 내가 와서 지내겠다는데 네 동의 따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네가 이 따위로 구니까 내가 짐을 싸들고 온 거야. 내 앞에서도 이렇게 싹 수 없이 구는데 내 아들한텐 오죽하겠어? 난 내 아들이 쓰레기장 같은 데서 지내면서 밥도 한 끼 못 얻어먹고 사는 꼴 더는 못 본다. 내가 옆에서 너 하는 짓거리 지켜보면서 살림하는 것도 좀 알려주고 그 성격도 다 뜯어 고쳐줄 거야. 아참, 너 임신하는 것까진 보고 갈 거니 그런 줄 알고 있거라. 고작 시모와 며느리 관계가 된 것뿐인데 왜 저리도 무례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당당하게 해대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정작 자기 아들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저딴 말을 하는 시모가 어이가 없기도 했고요. 임신이요? 어머님, 저 임신 못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설마 너 불임이니? 그래서 임신 못한다는 거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모든 일에 예민하게 구니까 그렇지. 시모는 당연하다는 듯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말을 돌리지 않고 바로 말해주었네요. 저는 지극히 정상인데 남편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네요. 아니, 정확히는 아기를 가질 수 없게 몸을 만들었어요. 남편, 저도 모르게 정관수술 받았대요. 그래서 저희 임신 못해요. 뭐야? 수술? 내 아들이 왜? 미치지 않고서야 내 아들이 왜 그딴 짓을 해? 너 지금 없는 말 만들어내서 내 아들 모함하는 거지? 그런 거지? 시모는 부정하고 싶은 듯 거의 애원하다시피 대답을 요구하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알아봤는데 진작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내 아들이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바람 피우려고요. 알고 보니까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던데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없어도 들락날락하고 있었어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긴 해야 하는데 덜컥 임신이라도 할까봐 걱정한 모양이더라고요. 뭐라고? 바람을 폈단 말이니? 거기에다 뭐? 네, 어머님도 기가 막히시죠?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그렇지 외도에 업소에 아주 바쁘게도 살았더라고요.
지금 만나는 여자는 글쎄 비뇨기과에서 만났다네요. 수술하러 가서 간호사랑 눈이 맞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이 외도 같은 걸 저질렀을 리가. 시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발악에 가까운 부인을 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남편의 외도 증거들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시모의 안색은 실시간으로 잿빛이 되어갔어요. 시모는 많이 충격을 받은 듯 했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 녀석이 닮을 게 따로 있지. 이딴 것까지 자기 아비 닮아서는 이 씹어먹어도 모자랄 놈. 시모는 외도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저보다도 더 분노하더니 남편에 대한 욕을 서슴없이 하기 시작했어요. 들어보니 소시적 시부가 외도를 많이 저지르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아직까지 작은 집 오러가며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시부의 상간녀는 딸만 셋인 반면에 시모는 아들을 낳았으니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어쩐지 이상하다 싶긴 했어요. 시부도 보통 성격은 아닌 듯한데 시모에게 꼼짝도 못하는 모습을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잘못을 저질렀고 현재도 진행 중이니 시모에게 납작 엎드려 살고 있었던 것이었죠. 한참을 남편과 시부를 욕하던 시모는 아차 싶었는지 대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도대체 넌 남편한테 얼마나 못했으면 바람이나 피웠겠니? 그러게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이런 꼴은 안 봤을 거 아니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강지 쳐두고 허튼 짓 하는 것들은 상종도 못할 것들이라며 욕하던 사람이 저딴 말을 하니 기가 다 막히더라고요. 그러는 어머님은 뭘 얼마나 못했으면 아버님이 아직까지 두 집 살림을 하나요? 그래도 이 사람은 아직 살림은 안 차렸던데. 아버님은 살림까지 차리고 아직까지 그러는 걸 보니 어머님이 못해도 참 많이도 못했나 봐요. 너 지금 사람 약 올리니? 어머님은 저 약 올리려고 제가 얼마나 못했으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냐고 물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집안일도 못하고 여자로서 매력이 없었으면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웠나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이 물음에 시모는 대꾸할 말이 없는지 씩씩거리며 노려보더라고요. 그리곤 한가득 챙겨왔던 짐을 풀지도 않더니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후 시모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이 집으로 와 양심도 없이 화를 내며 질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시모에게 그딴 말까지 했냐고 말이에요. 당신 미쳤어? 내가 바람 피우는 거 알았으면 알았지. 왜 엄마한테까지 그딴 말을 전해? 미친 건 당신이네. 감히 지금 나한테 그딴 걸 따지고 싶어? 그딴 거라니.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자리 깔고 누워있다고.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걸 왜 내가 책임져야 해? 그러게 누가 허락도 없이 남의 집 쳐들어와서 여기서 산다느니 임신을 할 때까진 돌아가지 않을 거라느니 말도 안 되는 말 해대면서 사람 들들 볶으라고 했어? 아니, 애초에 당신이 밖에서 똑바로 하고 다녔으면 이런 일도 없었지. 어머님이 쓰러질 만한 행동은 혼자 다 하고 다녀놓고 왜 먼 사람한테 책임을 지래? 양심은 그 상간녀 집에 맡겨두고 왔니? 시모와 남편을 콕콕 집어가며 따지고 들자 남편은 진저리가 난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돈 주고 그런 데나 다니고 바람이나 피우고 돌아다닌 거야. 당신이 이따위로 사람 무시하고 가르치려 드는데 당신 같으면 당신이랑 살고 싶겠어? 왜 바람 피우거나 잘못 저지른 것들은 자기 잘못을 상대방한테 다 떠넘기는지 모르겠네. 그러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져? 바람 피운 게 정당한 행동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 이유가 뭐든 적당히 좀 해. 당신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못나 보이고 없어 보이니까. 뭐? 당신 진짜 말이면 단 줄 알아? 내가 진짜 당신 이혼녀 만들기 싫어서 웬만하면 이혼만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우리 이혼하자. 난 더는 이딴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이혼만은 안 된다고 매달린 적도 없는데 남편은 마치 그런 적이 있었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이혼은 이미 결정한 지 오래고 어떻게 이혼해야 잘 이혼했다 소문이 날까 고민하는 제 앞에서 말이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누가 이혼녀 되는 게 무섭대? 나 이혼 환영이야. 이거 왜 이래? 나 진짜 진심으로 당신이랑 이혼할 거라 이야기하는 거야. 홧김에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진심이라고. 그래도 괜찮아? 아닐 텐데. 당신이 나랑 이혼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야, 너 그 정도 착각이면 병이야, 병. 네가 밖에서 그딴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걸 다 알았는데 내가 미쳤다고 너랑 계속 살겠어? 내 인생에서 미친 짓은 너랑 결혼한 거 하나로도 차고 넘쳐. 그러니까 이혼해. 소송 당연히 할 거고 상간녀 소송까지 할 거니까 네 간호사 여자친구한테도 꼭 전해주고. 남편 놈은 참 멍청하게도 상간녀 소송까지는 생각지도 못한 것 같더라고요. 상간녀 소송이란 말에 크게 화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미쳤어? 뭘 해? 상간녀 소송? 그거 하기만 해봐. 내가 너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이혼해버릴 거니까. 알겠어? 그게 네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으면 법은 왜 있겠니? 앞으로 네가 뭘 생각하든 나와 관련된 일에선 네 뜻대로 되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썩 꺼져.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후 전 남편에게 높은 위자료를 청구해 소송까지 가게 만들었어요. 소송까지 가야 남편의 회사에 소문이 돌 거고 일단 소문이 돌면 막을 수 없을 거라 확신했기 때문이죠. 예상대로 소송이 길어지자 남편의 회사에는 이혼 사실과 이혼 사유에 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더라고요. 남편이 전 남편이 될 때쯤엔 회사 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이혼 사유를 알 정도로 소문이 나 본욕을 치르고 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사실도 아닌 소문까지 돌아서 쓰레기로 낙인이 찍혀버렸단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상간녀 소송도 꽤 만족스러웠어요. 끝까지 반성이라곤 모르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왕창 받아냈거든요. 상간녀는 마지막 그날까지도 참 뻔뻔하더라고요. 이제 다 끝났죠? 돈은 오빠한테 다 받아서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아참, 우리 곧 결혼할 거니 앞으로 우리 오빠한테 절대 연락도 하지 말고요. 혹시나 연락이라도 하는 날엔 역으로 상간녀 소송 해버릴 테니 그런 줄 알라고요. 여자한테 환장해서 가정도 버리는 놈, 이젠 줘도 안 가지니까 너 알아서 하고 돈이나 똑바로 넣어. 그리고 내가 경험자로서 하는 말인데 네 예비 남편 관리 똑바로 해. 그거 병이라 절대 못 고치거든? 아마 또 병 도지는 날이 올 거니 잘 관찰하면서 살아. 참나, 그렇게 말하면 누가 겁먹을 줄 알아요? 우리 오빠는 나밖에 모른다고요. 지금도 봐요. 단박에 댁 버리고 나한테 오는 거.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본인 인생이나 걱정하며 살라고요. 그래, 두고 보자. 그 핏줄이 과연 여기에서 멈출 수 있을지 말이야. 그 핏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까지 내가 말해줄 의무가 있어? 정 궁금하면 네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든가. 상간녀는 그게 무슨 뜻이냐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지만 끝까지 말해주지 않고선 돌아와 버렸네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간녀와 전 남편의 결혼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결국 상간녀는 돈을 펑펑 잘 쓰던 전 남편과 살기로 한 것이었죠. 그런데 결혼만 뜻대로 했을 뿐 나머진 상간녀의 뜻대로 되지 않은 듯 하더라고요. 시집살이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니까요. 상간녀의 고생이 훤히 보이던 어느 날, 늦은 밤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 남편인 줄 알았다면 받지 않았을 텐데 모르는 번호로 오기도 했고 잠결에 전화를 받았죠. 나야, 자고 있었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시간에 당연히 자고 있지.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끊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여보. 당신이랑 살 때는 우리 엄마가 지나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요즘에 우리 엄마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이상해. 하루가 멀다고 집사람 괴롭히면서 시집살이 시키는 건 기본이고 집사람 병원까지 찾아가서 진상 부리고 난리가 났다고.
어디가 아프셨겠지. 그래서 다른 병원 갈 바엔 며느리 있는 병원 가서 매출이라도 올려주자 싶으셨나 보지. 아니, 도대체 비뇨기과에 엄마가 받을 치료가 뭐가 있어? 그냥 집사람 곤란하게 하려고 그런 거지. 그 덕에 우리 집사람 병원에서도 나오고 하루 종일 집에서 엄마한테 괴롭힘 당하다 보니까 이젠 나를 들들 볶아대기 시작하는데 미칠 지경이라고. 거기에다 우리 엄마 나 정관 수술한 거 뻔히 알면서 임신 빨리 하라고 닥달까지 한다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전 남편은 미친 것이 확실한지 전 시모가 진상을 부리는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오더라고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건데 이 시간에 나한테 하소연하고 싶어서 전화한 거야? 아니면 정말 네 엄마가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 전화한 거야?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나한테 전화해서 이러는 건 아니지. 너랑 나랑 이혼한 거 몰라? 거기에다 넌 그 상간녀랑 결혼까지 했고 말이야. 너랑 이혼할 때 그 상간녀가 그러더라. 너랑 연락하다가 걸리면 나한테 상간녀 소송한다고. 나 상간녀 소송 걸리면 네가 변호사 비용이라도 줄 거야? 난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네가 생각나서 그래서 연락해 본 것뿐이야. 엄마는 분명 내가 정관 수술한 것도 알 건데 집사람한테 임신 타령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분가시켜줄 능력이 되는데도 굳이 시집살이 시키면서 우리 괴롭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아버님이 여자 때문에 그 고생을 시켰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너 같으면 아들이 상간녀랑 붙어 사는 꼴이 예쁘게 보이겠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리고 너 아직도 정관 수술한 거 원래대로 안 돌려놨니? 이제 새로운 마누라도 얻었겠다. 임신 걱정할 필요도 없지 않니?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전 남편은 말끝을 흐리며 두루뭉술한 말로 대답을 대신하더라고요. 설마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인가 생각하던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앙칼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 전화 그만하고 한잔해. 나 앉혀놓고 자꾸 다른 여자랑 전화할 거야? 아, 좀 가만히 있어봐. 통화 마무리만 하고.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남편은 재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업소를 다니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어떻게 닮아도 저런 짓까지 닮았나 싶었어요. 아, 또 업소 다니나 보네? 어? 그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기분 전환 겸 왔어. 뭐 이제 당신이 내 마누라도 아닌데 왜? 뭐? 또 바른 말만 쏙쏙 골라야 되면서 닭다리라도 하려고? 바른 말이었단 걸 안다니 놀랍긴 하네. 그런데 말이야, 난 이제 네 인생에 훈수 두고 싶지도 않아. 막말로 뭐 하고 어떻게 사는지 난 별로 궁금하지도 않거든. 그냥 그러고 살아. 이 여자 저 여자 하고 살다 보면 너한테 꼭 맞는 그런 여자 만나는 날이 있겠지. 그날이 올 때까지 돈은 돈대로 쓰고 인생은 인생대로 낭비하면서 잘 살아.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럴 땐 그냥 많이 힘들었겠다. 좋은 날이 있을 거다 힘내라. 이런 말 좀 해주면 안 돼? 하긴 네가 이런 여자니까 내가 너랑 이혼까지 했겠지. 그래, 나 이런 여자니까 다신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피차 좋은 감정이 남은 것도 아닌데 굳이 목소리 듣고 살아서 뭐해? 그러면 얼른 끊고 하던 일이나 계속해. 그렇게 여자에 미쳐버린 전 남편의 전화를 끊어버리고 조금의 고민도 없이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그러게요. 저도 다신 통화할 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 날이 다 오네요. 특히나 이런 이유로 전화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긴 했어요. 무슨 소론이 이렇게나 길어? 얼른 할 말이나 하거라. 그게 아범이 방금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하소연하려고 한 전화인 것 같던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글쎄, 아범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어디에 있길래 이 호들갑인 거야? 지금 또 업소인가 보더라고요. 옆에서 오빠, 오빠 하는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리던데요. 며느리 데리고 얼른 가보세요. 이참에 현장 급습해서
그 버릇 단단히 고쳐놔야 하지 않겠어요? 뭐야? 너 거짓말 아니지? 제가 이런 걸로 거짓말해서 뭐 하겠어요? 얼른 가보기나 하세요. 그 인간 자주 다니던 곳 아니까 문자로 주소랑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전 시모에게 주소를 보냈고 시모와 상간녀가 전 남편을 찾아가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는 소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전 남편은 상간녀에게 이혼을 당한 것도 모자라 시모에게도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외도의 외자만 들어도 지긋지긋했던 시모가 결국엔 하나뿐인 아들마저 내쳤던 것이죠. 전 남편은 2번의 이혼이 회사에 소문이 나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상간녀는 평생 직장이 될 것이라 믿었던 병원에서 전 시모 때문에 쫓겨나 버렸으니 둘 다 앞으로의 날이 참 고단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더는 그 집 식구들의 소식은 들을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3개월쯤 지났을 때 폐인꼴을 한 전 남편이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남들은 퇴근할 시간에 술 냄새가 풍겨오는 걸 보니 인생 막장을 달리고 있다는 것을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더라고요. 넌 내가 지겹지도 않니? 하소연한다고 전화하고 고민 상담하고 싶다고 전화하고 이번엔 또 무슨 일로 찾아왔는데? 그게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나 이혼한 이야기 들었어? 이혼하고 집에서도 쫓겨났다고. 나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도 쫓겨나서 돈도 없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 그때 네가 말한 것처럼 불쌍하다. 참 많이 힘들겠다. 그런 말이라도 해주길 바래? 그런 건 아닌데 나 지금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거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전셋집이라도 얻을 돈 좀 빌려주라. 나 고시원에서 도저히 못 살겠어. 그렇다고 월세집 얻기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 당신 위자료 받은 거 많잖아. 그거 좀 빌려줘. 내가 취업만 하면 대출 받아서 바로 갚을게. 응? 돈을 맡겨놨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참 당당하게도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지금 돈을 빌려주면 다신 찾아오지 않겠다는 말까지 하고 말이에요. 당연히 싫다고 했고 전 남편은 바로 태세를 전환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 진짜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꼴이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네가 그날 우리 엄마한테 연락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 네가 그렇게 다 일러 바치는 바람에 나 이혼까지 당하고 집에서도 쫓겨난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책임지라고. 나 이대로는 절대 못 가. 돈을 빌려주던가. 그게 싫으면 나 당신 집 가서 같이 살 거야. 알겠어? 너 진짜 미쳤구나. 네가 뭔데 우리 집에 와서 살아. 헛소리 작작하고 얼른 꺼져. 지금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경찰? 그래, 부를 수 있으면 불러. 어차피 고시원에서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깜빵 가서 살면 되겠네. 거기선 월세도 안 들고 좋겠어. 역시 미친놈은 미친놈이더라고요. 말도 전혀 통하지 않았고 모든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기 바쁜 못나디 못난 미친놈 말이죠. 전 남편은 제가 절대로 신고까진 못할 거라 확신하는 듯 비아냥대고 있었고 그래서 보란듯이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신고를 하자마자 도망치기 바쁘더군요.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꼴을 보니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그 후 전 남편에겐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고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건너 들리는 이야기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업소를 다니며 폐인처럼 산다고 했고 전 시모는 화병으로 몸져 누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의 악연은 마무리되었고 비교적 결혼 유지 기간이 짧았던 걸 위안으로 삼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더욱 길게 끌고 갔다면 모르긴 몰라도 마음의 병을 얻어 지금 같은 생활은 하지 못했을 거니까요. 그 짧은 결혼 생활에서도 불면증으로 고생하긴 했지만 이혼을 하고 난 후 많이 호전된 상태예요. 환경이 바뀌기도 했고 여러 운동을 하며 몸도 힘들게 하고 머리도 비우니
이제는 수면제도 차츰 줄여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혼 사유가 외도이다 보니 재혼 생각은 전혀 없지만 가끔 연애는 하고 싶기는 한데요. 요즘 운동하는 곳에서 자꾸만 음료수를 건네주는 남자가 생겼어요. 이거 관심의 표현 맞겠죠? 일단 지켜는 보는 중인데 잘 지켜보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으면 밥이나 한 끼 먹어볼까 싶긴 하네요. 이혼을 했다고 해도 평생 혼자 외롭게 늙어 죽고 싶진 않거든요. 죄 지은 것도 아닌데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즐기다 가보려고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매일 출퇴근 시간에 즐겨 듣던 사연 열차에 제 사연을 보내겠다고 마음먹고 난 뒤에도 여러 이유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혼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자세히 누군가에게 설명한 적도 없었을 뿐더러 굳이 결혼이라는 결정이 틀렸었단 걸 말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결정이 틀린 것이 아니라 바른 결정을 할 수 없도록 속은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제가 받은 상처를 돌려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생활에 아주 만족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후회도 전혀 없어요. 어떠신가요? 사연을 듣는 지금 이혼을 두고 고민하는 애청자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분 중에 저와 같은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분들께 한마디 드리고 싶네요. 외도, 폭력, 도박은 절대 끊을 수 없는 병이라고. 옛 어른들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것만큼은 옛 어른들의